드디어 좀 기분 좋은 소식이 모처럼 들려왔는데요. 김광현 선수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2년 800만 달러 보장 금액이죠. 많이 받았어요. 네. 많이 받았습니다. 계약을 했습니다. 정말 이게 속전속결로 이루어졌는데 네. 메디컬 테스트 받으러 세인트루이스 갔다는 게 불과 하루 전 17일에 알려졌는데 그렇죠. 하루 만에 구장 구경 다 하고 계약도 하고 라커룸도 뭐 다 봤더라고요. 그리고 입단식까지 다 마쳤습니다. 미리 이야기가 네. 다 된 상황에서 네. 가서 이제 사인만 하는 것이죠. 네. 옵션 포함해서 2년 총 1,100만 달러. 야, 좋다. 네, 이 계약이 좀 어느 정도 수준이다. 김광현이 잘 받았다, 못 받았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KBO 리그에 있는 야구 관계자들은 다 이야기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받았다. 그리고 네. 나쁘지 않다. 굉장히 잘 받았다. 그러니까 외신에서 뭐 2년에 뭐 1,400만 달러 뭐 네. 이야기 나오고 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 작년에 메리 켈리 선수가 네, 같은 네. 그 규모의 계약도 있거니와 그리고 그 뭐 2년에 1,400까지 가겠느냐. 메이저리그 경력이 없지 않느냐. 네. 이야기도 했었는데 한 2년에 500만 달러? 그러니까 연봉으로 치면 뭐 한 300만에서 네. 500 정도? 그죠? 그러면 이제 총액으로 치면 600에서 1,000? 뭐 이 정도 생각을 했는데 800만 달러. 아유, 정말 잘 받았다. 네. 그리고 뭐 더 중요한 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 마이너리그 거부권이 있잖아요. 네. 정확한 메이저리그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계약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포스팅 절차를 밟은 거잖아요. 네. 김광현 선수가 FA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인트루이스 구단이 김광현 영입을 위해서 쓰는 돈은 여기에 플러스 160만 달러가 그쵸? 더 네, 추가가 맞습니다. 됩니다. 네, 맞습니다. 다 해서 총 하면 1,260만 달러. 네. 뭐 세인트루이스 구단의 뭐 특징이나 뭐 최근 좀 이적 상황에서 뭐 크게 큰 돈을 쓰지 않았던 걸 감안하면 이 정도면 굉장히 과감한 투자라고 볼 수 있을 것 좋은 같아요. 계약을 네. 했다. 이렇게 좀 봐지고 1년 전에 이제 켈리 선수 같은 경우는 2년에 이제 보장 금액이 550만 달러였어요. 네, 올해 애리조나에서 이제 네. 오선발로 잘 뛰었는데요. 그렇죠. 이게 네. 롱리프 또는 오선발로 생각을 했고 또 오선발로 또 안착을 했습니다. 네, 린드블럼 선수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좀 비교가 잘 될 그렇습니다. 수밖에 없는 네. 게 김광현과 비슷한 시기에 메이저리그 이제 이적을 좀 알아봤었기 때문에 네. 또 같은 선발 자원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린드블럼 선수 같은 경우는 미러키랑 912만 5천 달러예요. 보장 금액이. 그렇죠. 예, 물론 옵션이 좀 많이 붙어 있긴 하지만 네, 근데 3년 3년이거든요. 맞아요. 연도 그러니까 1년 단위 연봉으로 계산하면 김광현 선수가 더 좋은 대우를 받았다. 3년 확정 연봉이면 네. 김광현 선수가 훨씬 많죠. 나은 네. 그런 계약이네요. 네. 그죠? 네. 근데 이제 린드블럼 선수는 워낙 옵션이 이제 크게 걸려 있기 때문에 네. 모두 채우면 이제 1,800만 달러까지 불어나기는 하지만 사실 그래도 메이저리그에서는 보장 금액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무조건 그리고 받게 되는 금액이. 근데 만약에 2년 정도 김광현 선수가 잘했을 때는 지금 연봉에서 훨씬 더 올라갑니다. 자, 일단 김광현 선수가 이렇게 좀 속전속결로 네. 예상보다도 더 빠른 포스팅 아직 마감 시한이 좀 남아 있는데 불구하고 세인트루이스와 계약을 빨리 했단 말이에요. 근데 좀 들리는 얘기로는 여러 구단이 좀 접촉을 했지만 네. 세인트루이스가 늦게 좀 뛰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김광현을 좀 빠르게 사로잡았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뒷얘기를 맞습니다. 좀 풀어주신다면. 예, 아침에 네. 좀 연락을 해봤는데요. 세인트루이스가 은밀하게 움직였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뭐 이번에 계약 관련해서 이런저런 세부 사항들을 그리고 이 프로세스를 네. 절대 좀 보안을 지켜달라 이런 부분들을 문서상으로 요구도 해왔다 그럽니다. 김광현 에이전트 쪽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광현 선수가 2년 계약을 했는데 그러면 뭐 보통 뒤에 2+1년 이렇게 플러스 네, 옵션이 있잖아요. 뭐 바이아웃이라든지 뭐 이런. 이 플러스 옵션을 일부러 받지 않았다 그래요. 김광현 선수 쪽에서. 왜냐하면 50만 불, 보통 이제 바이아웃 금액이 50만 불, 그리고 네. 크면 100만 불 정도인데 사실은 뭐 한 10승 정도의 활약을 펼친다 그러면 두 자릿수 승수 활약을 펼치면 2년 후에 몸값은 뭐 1,000만 달러 이상으로 또 높아지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지금 이것은 뭐 오히려 족쇄가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렇다면 세인트루이스는 김광현의 어떤 부분에 좀 포커스를 둬서 좋게 본 것인가. 네. 그래서 김광현을 데려왔냐면 다 좋았답니다. 다 좋았다 그러는데. 뭐 그러니까 영입은 했겠지만. 네. 자, 매슬레이트 이게 스카우트 총괄 책임자가 네. 김광현 선수를 2년간 봐왔대요. 그럼 그러고 보면 항상 이제 김광현 선수 그 등판할 때 오는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도 보면 세인트루이스 구단도 종종 있었던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이 오승환 선수도 영입을 할 때 주도했던 사람인데 엄청 노련한 스카우트라 그래요. 그리고 네. 한 번도 세인트루이스 구단이 뭔가 좀 표를 내지 않았대요.
근데 직접적으로. 네, 근데 메이저리그 윈터 미팅 첫날에 네. 갑자기 이제 그 김강현 선수 에이전시를 찾아와서 우리 같이 네. 이야기 좀 하자. 그러면서 성실하게 계약 이야기를 했고 뭐 이렇게 처음부터 간을 보고 뭐 이렇게 우리 뭐 2번 만나고 3번 만나고 자주 봅시다 이게 아니라 네. 한번 봤을 때 쓸 수 있는 최대치를 딱 언급을 하고 네. 우리가 이만큼 생각이 있다. 우리랑 하자.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뭐 세인트루이스를 포함을 해서 한 4팀 정도로부터 정식 오퍼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뭐 가장 뭐 진정성이 느껴지는 네. 그런 부분. 진정성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요것이 또 포함이 되는. 요것이 이제 진정성이 포함이 되는. 네. 그래서 좋은 계약을 네. 근데 받아냈습니다. 오늘 제가 그 라이브로 네. 김광현 선수 입단식을 봤는데 김광현 선수 애 둘인 아빠로 알고 있는데 너무 귀엽게 그 팻말을 여러 개를 작은 들고 팻말, 그죠? 네, 뭐 헬로 세인트루이스랑 네. 그다음에 땡큐 땡큐 SK. SK. 자, 땡큐 SK 헬로 세인트루이스. 그거는 뭔지 너무 궁금. 직접 가져갔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네. 이건 뭐 김광현 선수하고 김광현 선수 가족들이 직접 만든 것이라고 아. 합니다. 만들어서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광현 선수가 인터뷰에서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SK 구단이 배려를 해주지 않았으면 내가 미국 땅을 밟지 못했다. 네. 정말 감사한다. 정말 네. 감사한다. 그리고 뭐 세인트루이스 늘 뭐 다 동경을 하고 있던 그런 네. 좋은 팀이다. 네. 뭐 명문팀 아니냐. 오고 싶었다. 이렇게 좀 기쁜 이야기도 했습니다. 네. 뭐 본인은 굉장히 좀 지금 계약 어쨌든 가장 중요한 일을 마쳤고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계속 웃으면서. 그렇죠. 아, 네.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자, 막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사실 뭐 올 시즌 중반에 제가 올스타전이 끝나면 김광현 선수의 메이저리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네.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처음에 이제 뭐 말씀도 좀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그리고 이후에 이제 김광현 선수 관련해서도 좀 여러 번 네. 제가 언급을 좀 했었고 저희도 보도도 드렸었죠. 근데 진출을 하게 됐는데 물론 뭐 여기서 또 저는 또 늘 하던 대로 저 헛발질을 또 저는 또 김광현 선수가 파란 유니폼을 입을 확률이 높다는데 뭐 톡하니 빨간 유니폼을 그냥 입고 죄송합니다. 네. 늘 하던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게 늘 제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뭐 더 이상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이제 기분 좋게 입단식까지 잘 마쳤고 네. 계약도 좀 여유 있는 기간 내에 했는데 사실 팬들이 진짜 궁금한 거는 이제 시작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김광현 선수가 세인트루이스를 가면 이왕이면 선발로 뛸 수 있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참 네. 기가 막히게 팀을 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뭔가 뭐 가지고 있는 능력치가 있고 그래도 뭔가 여건이 되지 않으면 네. 내가 선발로서 힘이 좋지만 특 A급 선발이 5명 있다면 어떻게 선발 뛰겠습니까? 맞아요. 그 팀에서. 네. 뭐 어쩔 수 누가 선발 안 뛰고 싶어요. 어쩔 수 없이 그냥 불펜 가게 되잖아요. 네. 근데 세인트루이스는 선발이 다 오른손이네. 그러니까 왼손이 없습니다. 그냥 왼손이 네. 없어요. 올 시즌에 자원 투수가 나온 선발 경기가 딱 2번밖에 없었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더라고요. 네. 지금 또뭐 땜빵 선발이었겠죠, 네. 그죠? 그리고 네, 지금 뭐 세인트루이스 뭐 선발진을 이제 꾸리는 선수들이 네. 뭐 1선발이 잭 플레어티 선수고 그 다음 이제 뭐 마일스 마이콜라스 뭐 다코다 우드스 이런 선수들이 다 우완 투수다 보니까 아마 김광현 선수에게 자연스럽게 기회가 더 많이 가지 않을까. 기회가 좀 많이 갈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3년 전에 뭐 제이미 가르시아 선수가 마지막 네. 왼손 풀타임 선발로 네. 그런 경기를 던졌다고 그러는데 네. 자, 내년에는 뭔가 그러니까 보니까 외신에서도 그 부분을 되게 세밀하게 다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광현이라는 네. 이 레프티, 김광현이라는 이 왼손 자원이 결국은 세인트루이스의 선발진에 뭔가 다채로움을 제공을 할 것이다. 네. 자, 그렇게 또 기대를 하고 있고 세인트루이스에서도 그 부분을 또 강조하더만요. 네. 네, 참 잘 갔다. 자, 그러면 세인트루이스가 또 눈여겨본 건 여러 가지 뭐랄까 유틸리티 맨이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선발. 김광현 선수 본인도 네. 만약에 이제 팀이 원한다면 뭐 상황이 그렇게 된다면 뭐 꼭 선발이 아니더라도 불펜 등판도 본인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제 이것이 선발뿐만 아니라 불펜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것. 이 부분이 또 김광현 선수의 장점이고 네. 짧게 던질 때는 뭐 최고 시속 한 54km, 네. 55km까지도 던질 수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알고 있고 네. 그리고 김광현 선수가 이번에 저는 만약에 이것이 메이저리그 확정 계약 그러니까 뭐 마이너리그 거부권이 없는 계약이었다 네. 그러면 고민을 했겠지만 네. 확실한 메이저리그 계약이기 때문에 네. 최소 몇 번은 네. 그죠? 네. 기회를 받을 것 같아요. 이때 네. 보여줘야죠. 뭐. 네. 근데 기회도 받지 못하고 그냥 무너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김광현 선수 입단식 직후에 SK 그 구단 좀 고위 관계자랑 이제 통화를 하면서 뭐, 네. 뭐 이렇게 뭐 소식 들으셨냐 이런 얘기들을 네. 나눴는데, 근데 가장 먼저 그 좋아하시는 것보다는 걱정을 하시더라고. 혹시 뭐 광현이가 막 그 마이너 거부권이나 이런 게 없어서 어느 정도 출전 보장을 받지 못하는 계약을 한 거 아니냐, 계약 세부 내용을 좀 알고 싶다, 되게 그 걱정을 했는데, 저랑 전화를 마치자마자 김광현 선수가 바로 전화를 걸어서 이제 좀 계약이 잘 됐고 이런 좀 내용도, 세부 내용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해서 좀 굉장히 구단도 안심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구단도 이제 1선발을 내놓고 1선발 아니라 국가대표 에이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선수가 가서 많이 힘든 부분을 겪는다. 그러면 구단 차원도 그렇고 우리 전 KBO 리그 힘이 좀 전체 빠지죠. 네. 전체에도 참 그냥 모양 빠지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좀 좋은 조건에서 네. 기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네. 김광현 선수는 앞으로 이제 쫙 본인 이제 그냥 앞길에 꽃길이 쫙 펼쳐질 것이고 네. 열심히 하면 자, 될 것인데 문제는 이제 김광현 선수를 보낸 네. SK는 어떻게 되나? 일단 앙헬 산체스 선수가 유미우리로 갔고요. 네. 김광현 선수도 메이저리그 가면서 실질적으로 SK를 이끌어왔던 원투펀치가 사라졌습니다. 네. 외국인 투수 다 이제 바꿨고요. 네. 고민이죠. 네. 고민이고 사실 이제 뭐 결국은 마운드에서의 뭐 이렇게 뭐 누수 현상 같은 거는 감안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김광현 선수를 보내면서부터 뭐 일정 부분 김광현 선수의 계약이 잘 안 될 여지도 있다. 그건 좀 보기는 봤어요. 왜냐하면 초반에는 네, 초반에는 왜냐하면 구단은 그런 것까지도 대비를 해야 되는 네. 것이니까요. 최악도 대비를 하고 뭐 어떻게 모든 상황에 대해서 좀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체크를 한번 해보니까 지금은 내야 구멍을 메우는 이 작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김광현 선수의 거치가 확정이 되고 나면 외부 FA를 영입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좀 급무사를 탈 것이다 그랬는데 아직도 좀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SK 관계자 이야기는 지금 외부 FA 영입에 소극적인 것은 사실이나 현 상황에서 100% 참전하지 않는다라고 확답은 못 드리겠다. 다만 우리는 다른 방안으로 보강을 하는 것을 여전히 고민 중이다 하면서 계속 이 다른 방안에 대해서 네. 여러 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다른 방안은 뭐냐면 바로 트레이드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지방팀의 유격수 A 선수, 제가 이제 실명 거론을 하지 않는 부분들은 실명 거론을 너무 좀 자주 했더니만 요즘 좀 관계자들이 전화하면서 말을 너무 아껴요. 그래서 이렇게 실명 거론을 안 해도 네.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이니셜을 넣더라도 누군지 대략 아시는 그런 누구 어느 선수인지 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제가 뭐 그냥 요거는 실명 거론을 네. 하지 않는 것으로. 네. 예, 그래서 근데 문제는 SK 이야기는 네. SK 쪽에서 좀 너무 부담이 되는 그런 트레이드 카드를 막 들이대는 거죠. 상대팀에게요? 네, 상대 네. 팀에서 뭐 이 선수 좀 이 네. 선수는 안 되는데 뭐 이 선수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지금 저 진전이 좀 안 되고 있어서 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봐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스프링 캠프 같은 거, 그죠? 네. 연습 경기를 조금 치르다 보면 그러면 뭔가 구단에 생각하는 이런 여러 가지 구상안들이 나와요. 어느 네, 팀이든지 네. 생각보다 이 구멍이 커 보이고 이 선수를 한번 이쪽으로 돌려서 써봤을 때 괜찮다 그러면 구멍이 좀 메워지네. 네. 이런 고민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좀 더 냉정하게 트레이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레이드 그리고 외부 FA 아직까지는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트레이드 쪽으로도 신경을 쓴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매우 재미있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모호하지만 어쨌든 김광현 선수의 거치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SK도 이제는 좀 더 본격적으로 더 좀 뭔가 방안을 확실히 세우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명확하게 이야기하던데요. 김광현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진출하면서 받게 되는 약간의 이적료 있죠. 포스팅 금액. SK에겐 약간이겠죠. 네, 약간의 이적료. 그 포스팅 금액. 그 포스팅 금액 플러스 김광현 선수의 연봉이 굳는 부분 있죠. 아, 네. 이거 지출이 좀 큰 돈 아니다. 이거 가지고 구단이 고민이 우리가 돈이 생겼으니까 여기다 한번 써볼까? 이런 차원 절대 아니다. 그냥 필요하면 하는 것이고 네. 필요하지 않아서 안 했을 뿐이고, 만약에 외부 FA 영입을 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처음부터 아주 적극적이었다 그러면 벌써 데려왔을 것이다. 이것도 이야기를 덧붙이더라고요. 네.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김광현 선수가 확정됐으니 네. 그렇다면 또 다른 포스팅 선수 김재환 선수의 현재까지 협정 상황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네. 상황이 일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네. 저는 지금 진전이 된 것이 없습니다. 그죠? 진전이 이제 된 것이 에이전트 없죠. 쪽의 네. 이야기죠. 네, 특별하게 진전이 된 것이 없는데 최근에 미국 현지 에이전시에서 네. 김재환 선수의 뭐
추가 뭐 동영상 같은 거 있죠, 그죠? 뭐 이게 자료, 리포트를, 자료나 네. 자료나 영상 이걸 조금 더 달라. 그래서 좀 전달을 했대요. 전달을 했고 한 두 구단 정도에서 뭐 이야기가 조금 있다 그러는데 그 네. 정확한 내용 같은 것은 뭐 현지 에이전시에서 지금 국내 에이전시 스포티즌 쪽으로도 이야기를 안 줬다고 해요. 네. 다음 주에 그러니까 뭐 3일, 24일 넘어가는 이 다음 주에 컨퍼런스 콜이 예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네. 제가 느끼면은 이번에 뭐 몇몇 단장들,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단장들이 김주환 선수의 이름 정도는 알았다 그러는데 네. 뭐 윈터 미팅에서도 이야기가 거의 안 나왔다 그래요. 아무래도 김재현 선수 같은 경우는 홍보 시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많이 네. 부족했죠. 진짜 급하게 좀 서둘렀고 네. 또 뭐 선수의 마음이 그렇다 그러면 에이전시는 당연히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부분을 김주환 선수도 알고 있습니다. 에이전시도 알고 있습니다. 또 보낼 때 이게 참 급하게 가는구나. 이 부분을 두산도 알고 있어요. 네. 그죠? 자, 그리고 두산하고 김주환 선수는 가면서 뭐 단연 계약이고 그리고 적어도 이 정도 금액은 몸값이 네. 돼야지만 보낸다는 이 데드라인, 네. 그죠? 마지노선을 딱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넘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뭐 지금은 좀 쉬운 사항은 아닌데. 네. 지금까지의 분위기로 봐서는 혹시 뭐 좀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아마 협상 데드라인인 1월 6일 오전 7시거든요. 네. 좀 그 임박해서 뭔가 되더라도 그때 이루어지지 않을까. 뭐 그렇게 그렇죠. 예상이 됩니다. 차근차근 네. 그죠? 예, 초대어들 쭉 지나고 대어들 지나고 그다음에 준척들 지나고 준준척들 지나고 나면 이제 좀 나머지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네. 김광현 선수의 활약을 좀 기대해 보면서 저희도 또 자, 추가적으로 김재현 선수 소식이 나오면 또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올립니다. 네, 감사합니다.